아무튼 가보니까 왜 이렇게 카카오 원두가 많냐. 이 카카오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오늘날 코코아예요, 코코아. 근데 카카오 원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열매 안에 보면 씨가 있죠, 씨. 씨를 하얗게 이렇게 싸고 있는데 요거 하얗게 싼 게 맛있어요. 요걸 먹고 나면 이렇게 밤색으로 된 씨가 나오는데 이 씨를 빻으면 그게 카카오 원두예요. 커피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전부 음식에다 넣어서 먹어요. 마치 카레, 인도 사람들이 카레 먹듯이. 근데 당시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카카오가 뭔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초콜릿의 원료예요. 초콜릿의 원료. 근데 몬테수마 황제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의 그 전투력이 강한 부하들, 용사한테서 오는데 이 용사들이 전투 실력이 카카오 원두예요. 오늘날 미국 군인들이 전쟁할 때 초콜릿이 전투 식량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새 물론 초콜릿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지만 항상 그 미국 그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전투 식량에 보면 그 안에 초콜릿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고열량에다가 칼로리가 높고 휴대하기 쉽고 그래가지고 이 초콜릿을 갖고 다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몬테수마 황제의 절대 권력의 원천은 뭐냐? 이 용사들인데 이 용사들이 막 요새처럼 식량 메고 병참선도 약했을 때 무슨 뭘 먹고 이렇게 전투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투 식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원두는 전투 식량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거둘 때도 카카오 원두를 걷어요. 왜? 이거는 물품화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물품화폐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됩니까? 분할 가능해야 되죠. 상하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원해야 돼요. 이런 게 물품화폐의 특징인데, 그래서 뭐 쌀이나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에 물품화폐로 쓰였잖아요. 근데 카카오 원두가 모든 사람이 다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할 가능하고 잘 상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시에 화폐였어요. 세금을 거둘 때도 카카오 원두 가지고 걷어요. 그래서 이 몬테수마 황제의 창고에 가보니까 이 카카오 원두가 10억 개 정도 있었대.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 올 때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이야, 이게. 황금은 없고, 금과 은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 원주민들을 동원해서 금과 은을 이제 찾아 나서죠. 아무튼, 당시에 물가가 카카오 원두의 개수로 이제 결정이 된다 그래요. 짐꾼의 일당이 원두 100개였다 그러고, 노예 가격이 100개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노예가 흔해 빠진 거예요. 하루 일당밖에 안 돼. 노예를 부리려면 그 사람 먹여줘야 되잖아. 그 노예를 부려서 무슨 이득이 남아야 되는데 이득 남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노예 가격이 너무나 싸다. 이 소리는 뭐야? 잦은 정복 전쟁 때문에 나 먹여만 주면 당신 노예가 되겠어 하는 사람이 널렸다는 소리예요. 칠면조가 카카오 원두 200개의 가격이래. 칠면조의 반값이야, 사람의 가격이. 조선시대 노비값이 조랑말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거든요. 말이 귀했죠, 조선시대. 당시에 칠면조가 우리 조선시대 조랑말 정도 수준이었나 봐요. 매춘 가격이 10개였대요. 이런 문헌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헐값이 있죠. 토끼 한 마리가 카카오 10알이었다 그래요. 칠면조의 20분의 1 가격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당시 물가가 카카오 개수로 이렇게 될 정도로 카카오가 하나의 공식 통화였습니다. 아까 내가 몬테수마 황제가 코르테스 일행에 굉장히 그 선대를 했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이 아즈텍의 신화가 있는데 옛날에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신이 아즈텍을 만들었는데 수염이 길고 살결이 희고 이런 이제 신인데 큰 새를 타고 와가지고 지배를 했다.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돌아왔을 때 왕권을 줘야 된다. 이런 신화가 있었대요.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타고 온 배가 정말 하얀 큰 새같이 보였어요. 범선이. 거기다가
이 새로운 신들의 그 주기가 52년 주기가 있는데 그 1519년이 바로 그 주기에 딱 맞는 해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항해봐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쉽게 그냥 포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노예도 주고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거는 학설이에요, 학설. 확실한 건 아니죠. 근데 몬테스모 황제가 너무나 쉽게 포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 맞을 거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1519년에 시작해서 1521년 3년 만에 아즈텍이 전부 다 정복을 하고 금과 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금과 은이 화폐가 아니니까 그냥 발견이 되면 좀 녹여서 장신구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모아봐야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결국 이제 카카오 원두의 사용법을 알게 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초콜릿을 만들고 카카오를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이걸 이제 본국에 보냈더니 이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플랜테이션을 만들게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콜럼버스가 가져왔던 설탕,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온 럼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유럽의 상품이 되고 그래서 이제 노예를 많이 이제 가져다가 처음에는 이제 백인 노예들을 썼어요. 근데 백인 노예들이 약하고 막 죽고 사람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흑인 노예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흑인 노예들은 아프리카의 뜨거운 지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서 기후에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흑인 노예가 대규모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멕시코 인구가 약 2,500만 명이었다 그래요. 이거 정확하게 알 길은 없는데 여러 문헌을 이제 기초로 해서 추정을 하는 건데 그게 아즈텍 문명이 멸망하고 나서 인구가 얼마로 줄어드냐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90%가 죽었어요. 페루는 한 900만 명 정도 됐었다 그러는데 130만으로 줄고요.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또 역시 90% 정도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정복한 사람들이 총칼로 죽였을까? 사실 이때 스페인 군대들이 총이 있었고 대포가 있었어요. 대포는 위력적이었지만 사실 총이라는 것이 그때 총 어떤 총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 정도 되는 때예요. 임진왜란 때 조선이 왜 총을 안 썼어요? 활보다 총이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총 한 방 쏘려면 막 쑤셔가지고 화약 장전하고 총알 하나 집어넣고 그리고 빵 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막 쑤셔가지고 화살은 그냥 꺼내서 쏘면 되는데 이게 훨씬 빨라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쏠 수 있는 화살이야. 그리고 사거리나 이런 거는 총이 조금 낮지만 위력은 좀 더 세지만 화살에 비해서 크게 장점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때 썼던 총이라는 게 요새처럼 기관총? 이건 아프리카에서 20세기에 사용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군사 무기가 월등하게 앞서서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아즈텍 병사의 묘사인데 상당히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림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병 때문에 그렇다. 천연두, 홍역, 매독, 결핵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아메리카 대륙은 유라시아 대륙과 달리 동떨어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은 아시아와 유럽이 연결이 돼 있어서 수천 년 동안 서로 문물이 교류되면서 많은 질병들을 겪었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흑사병의 경우도 안 걸린 게 아니에요. 사람 다 걸려요, 누구나.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은 체질이 강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안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강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이니까 더 면역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주기적으로 왔었는데 안 온 게 아니라 계속 그 후에도 계속 흑사병이 왔었는데 주기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죽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연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천연두 그러면 이제 얼굴이 걸리고 나면 곰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우드 예방접종을 맞으면 이제 괜찮은데 그 예방접종을 맞기 전에도 초기에는 천연두를 많이 죽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냥 여기 흉터만 생겼더니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을 한 번도 알아보지 않은 신대륙 사람들이 접하니까 그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저항력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한 마을이 다 전멸해요. 근데 백인들은 멀쩡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백인들이 신이에요. 저 사람도 왜 안 죽지? 그러니까 이제 맥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인류 역사는 흥망성쇠는 전부 전염병이 일으킨 거야. 이 사람의 책은 또 너무 지나쳐. 그래서 모든 큰 인류의 흥망성쇠는 다 전염병과 관련된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쓴 건데 이 책을 읽어보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전염병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건 좀 심하지만 하여간 신대륙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는요. 서양 사람들이 가서 죽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염병이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했다. 오늘날로 치면 화생방전이에요. 세균전이에요, 세균전. 이 사람들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세균전으로 인해서 죽은 거다.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자손을 번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흑인들도 오고 동양인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많은 혼혈족이 생겨납니다. 원주민들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 중남미에 가보면 밀라또, 메스티소, 까보클로, 카푸조 이런 이제 종족들이 있는데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동양인과 이 혼혈들을 메스티소라고 불러요. 동양인하고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인디오가 됐든 동양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을 메스티소라고 부르고 까보클로는 백인과 인디안들하고 동양인하고는 인디오라는 것은 이제 그 원주민들을 얘기해요. 동양인들하고 또 다르게 생겼어요. 아메리칸 인디안들 보면 이제 우리보다 좀 커요, 덩치가. 북미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덩치가 우리하고 비슷한 골격을 가졌는데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또 동양인들보다. 그래서 좀 인디오들은 이제 동양인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렇게 그 혼혈족이 있을 정도로 그 이유는 원주민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남미인들은 그 후에 새로 혼혈에 의해서 생겨난 종족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스페인은 오늘날 중남미가 왜 북미보다 가난하냐 이걸 설명하는데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코르테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냐면 뱀을 잡을 때 무시무시한 큰 뱀도요. 어디만 잡으면 꼼짝 못합니까? 목만 딱 잡으면 뱀은 꼼짝 못해요. 막 칭칭 감아도 소용없어. 뱀 머리만 딱 잡고 있으면요. 똑같아요. 이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고 지배하려면 왕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절대주의 국가가 형성된 나라에서는요. 정복하기 쉬워요, 오히려. 군대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 군대를 쳐부시는 건 어렵지만 이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왕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뱀머리를 잡듯이 왕을 딱 포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할 수 없이 다 복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신흥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갖다가 과거의 귀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신흥 귀족이 돼서 조직적으로 통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스페인의 식민지 전략이었고, 그래서 엔코미엔다라고 하는 스페니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위임 또는 위탁 이런 뜻이에요. 사실 8세기부터 무어인들이 스페인을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스페인 사람들이 본토 회복 운동을 불려서 1492년에 레콘키스타, 리콘콜, 재정복을 완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빼앗은 땅, 돌려받은 땅,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결국 자기 가신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전쟁 공헌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왕이 자기 그 중요한 공헌을 세운 귀족들한테 땅을 위탁한다는 의미예요. 엔코미엔다라는 것이. 그럼 그 위탁받은 땅을 봉건 영주들처럼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제도를 그 멕시코에서 그대로 실시를 한 거예요. 엔코멘데로라는 것은 그 엔코미엔다의 새로운 소유주. 지금으로 치면 옛날 용어로 치면 봉건 영주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습 영지화를 해가지고 앵코멘데로들한테 이 영지를 하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다 분할을 해가지고 스페인 용사들이 새로운 귀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신부들이 같이 갔는데 왜? 포교를 해야 되니까. 기독교를 이제 전파해야 되니까. 이제 이 수사들은 기독교를 이제 군대의 뒤를 따라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영혼들은 다 지옥 가니까 이 사람들 기독교화 해야지 참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포교 활동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포교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군인들의 이제 보고를 이제 기록을 해요. 이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지배를 했다. 모든 원주민을 하인으로 삼아 쉴 새 없이 부려먹는다. 뭐 이런, 이 전형적으로 스페인이 신대륙을 통치한 방식이에요. 봉건 영주처럼. 그래가지고 나중에 피사로가 이 페루, 지금의 페루입니다. 잉카 문명을 지배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써요. 코스테스가 썼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제 피사로가 이제 잉카 문명을 이제 싸우는 전쟁하는 장면인데, 여기 가가지고 아타우팔알파라고 하는 황제를 갖다가 이제 똑같이 코스테스가 했듯이 덧을라서 이제 인질로 잡아요. 처음에 친선 사절처럼 가까이 가. 그래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막 말이 뛰고 막 놀라는 사이에 습격해 들어가서 왕을 딱 포로로 잡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을 잡으면 뱀 머리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니까 황금이 하나도 없어. 금과 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거짓말을 해요. 방 하나를 금으로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방 2개를 은으로 가득 채워라. 그럼 너 석방시켜주겠다. 너 명령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황제니까 방을 내려가지고 금과 은 폐물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게 채워놔요. 그리고 이제 참 순진하죠. 나 석방해달라. 석방을 못 석방해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통치 질서를 다 잡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할당을 하고 이제 지배를 한 거예요. 이런 나쁜 짓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날로 보면 상당히 이제 이게 그대로 있어서 금보다 훨씬 귀한 가치가 있는 유물들인데, 하여간 특징이 뭐냐? 이걸 이교도 문명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파괴시켜버려요. 문서도 다 없애버리고. 그게 제일 큰 나쁜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괴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금과 은을 찾으러 다니는데, 잉카에서는 진짜 찾아요. 세로리코라고 하는 산을 발견합니다. 여기 오늘날 포토시 지방이라고 알려진 볼리비아의 포토시 지역인데, 여기서 세로리코라는 산을 발견해요. 이 산이에요. 여기 은의 산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얼마나 은이 많았는지 은의 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여기서 6만 2천 톤의 은을 캤다 그러는데, 이 당시 스페인이 세계 금은의 83%를 한때 보유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을 이제 여기서 캔 거죠.